당 내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24일에 예정돼 있는 국회 윤리위의 성상납 의혹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 어떤 결정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24일에 윤리위가 예정돼 있는데 뭐 예컨대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계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면 뭐 징계 수위가 있을 테고 뭐 어떤 겁니까? 만약에 징계가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큰 갈등과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저렇게 발끈하면서 사실은 너 나이 몇 살이야? 또 당신은 그럼 직급이 뭐야?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의 행동, 90분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위기의식이다. 이 징계가 정말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한다라는 생각을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리더십을 타격을 내서 나를 당대표에서 사퇴시키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흠집을 내려는 세력이 모종의 어떤 계획하에서 이런 절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비판했던 것도 이 당대표에 대한 리더십 흔들기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은 묵과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반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출직이고 임명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마땅한 어떤 권한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는데 임기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이것을 흔들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강한 어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나아가 징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뭐 법적인 소송은 불사하고 굉장히 큰 목소리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만약에 징계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내려진 징계라고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징계 결정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요. 사실은 예전에도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전신 정당들 보면 당대표를 선출해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당대표 흔들기, 비토하는 세력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비토하는 세력들을 보면 약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말로 좀 어리다고 또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준석 당대표니까 더 비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포용하고 화합할 줄 알아야 돼서 이준석 당대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더 큰 모습, 배포 있는 모습 또는 통합 보는 모습을 같이 보여야지 본인의 리더십이 당대표 끝날 때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준석 당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대표 내려오면 사실 국민의힘에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버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포용하면서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병미 대변인, 국민의힘 당 안에 계시니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까 고개가 좀 끄덕여진 대목이 이 대표는 누군가 나를 흔들라고 이 윤리위 재소권까지 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급기야 만약에 뭐 징계가 결정된다면 이 대표는 반발할 거다라는 분석까지 지금 주고 계신데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누군가의 음모로 당대표를 흔들기라면 그건 잘못된 일일 텐데 윤리 재소와 윤리위의 어떤 24일 예정이 이게 약간 음모론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좀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윤리위에서 보겠다라고 된 겁니까? 당내 절차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음모론의 핵심은 이제 2년 뒤에 총선이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총선의 공천권을 지도부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내년 임기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으니 신속하게 이준석 대표를 정리,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 지도부를 세워야겠다는 게 이런 이준석 대표 윤리위의 음모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음모론이 있긴 있군요. 근데 이 음모론이 잘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요. 지금 만약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오게 되고 바로 이어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당대표의 남은 자녀 임기가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자녀 임기를 채우는 지도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총선이랑은 무관하다. 총선의 공천권이랑은 아무 무관하기 때문에 그럼 이준석 대표를 흔들어서 지금 있는 자리에 끌어내리고 그 번거로운 전당대회를 한여름에 치러가면서 한 1년도 채 안 되는 임기를 가져가는 게 정말 음모론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무슨 실익이 되는가? 지금 당대표를 바꿔도 새롭게 되는 당대표가 공천 권한이 없다? 아무런 실익이 없고요. 이준석 대표가 임기 2년의 당대표를 지내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대표로 기록이 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역할을 했던 당대표를 하더라도 2년이 지나서 또 한 번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예를 한국 정치에 크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윤리위원회를 이준석 대표 흔들기로 바라보게 되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예 없는 사실을 가지고 흔들어대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 이준석 대표의 녹취 파일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유튜버 방송 등을 통해서 회자되면서 당에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빠르게 인지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녹취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의 녹취됐던 내용들이 유튜버 방송 등을 통해서 이곳저곳에 나서게 되는데 성상납 의혹 관련한 그렇게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 당대표의 녹취록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윤리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과 별개로 이준석 대표에 반대되는 목소리들이 있으면 함께 포용하는 노력을 이준석 대표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야 당 소유상 이준석 대표가 제일 높죠. 대통령 선거 국면에는 당대표 위의 권한을 대통령 후보가 갖게 됩니다. 가장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면서 밖으로 나가서 돌고 있었던 상황에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저 멀리 울산까지 선거 중간에 내려가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원팀이 되고자 포용을 하고 그로부터 또 이준석 대표가 당 밖을 나가서 있게 됐을 때도 다시 한번 끌어안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포용을 2번을 하게 됐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당에서 당 대표로서 본인 말대로 당 서열 1위의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사라면 당내 많은 갈등과 불안의 그런 소지들이 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왜 이준석 대표는 보여줄 수 없을까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일 과연 윤리위가 어떤 결정 나올지가 우리 정치권에 아마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결과겠군요. 24일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